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 체제를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궁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의별 것들을 갖다가 지금도 당원 당규 자체가 이재명 한 명에 의해 가지고 다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완벽하게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 말도 안 되는 그 망상을 같이 지금 올라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뀐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원래 주요 선거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제 유예를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건 뻔한 것이고, 근데 거의 이제 1년 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1년 기간 동안이 이렇게 딱 남아가지고 사퇴를 원래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유예시킴으로써 사실상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될 시 직무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적폐청산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가당치도 않죠, 그렇죠? 지들이 적폐인데 누가 누구를 처단하겠다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지 스스로 처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 만들어냈던 게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가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도 그거를 이제 유보를 시켜놨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재명이가 기소가 될 게 뻔할 거라고 봤나 보죠. 이번에 아예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민주당에서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 될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였으면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옆에 있는 일본만 보더라도 정치인이 언론만 조금만 이제 뒤져가지고 특종 같은 거 하나만 터지더라도 다 고개 숙이고 사퇴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된 게 나오면은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나오면 찢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검사 또한 탄핵을 시켜버리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죠. 거기에 맞설 싸울 수 있는 저런 진짜 극악무도한 민주당에 맞설 싸울 수 있는 이 지금 보수 정당 쪽에 인물은 누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하게도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한동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모셔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 사람을 갖다가 도저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누가 도대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설쳐되고 있는 홍준표가 총선을 이끌었다? 대한민국 지금 있겠어요? 우리 다 지금 보따리 싸고 지금 어디 산골 마을 때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피신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하겠습니까? 그건 도대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승민이가 하겠습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모셔왔는데 모셔와가지고 최대한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없는 것 다 쥐어짜가지고 해냈더니만 그나마 백석이라도 지켜냈더니만 이제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 그런 인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고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참으로 진짜 깝깝할 노릇이죠. 이런 쓰레기 같은 잔챙이들, 대한민국의 보수를 좀먹고 있는 잔챙이들, 이런 인간들을 쓸어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필연적이고 운명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은국 씨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왜 지난번에 그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김은국 선생님께서 좀 약간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온데간데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나 열심히 지원 유세를 해줬는데 나보고 밥 먹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물론 몇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좀 과장하시느라고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또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이후에 이제 그 전화 통화를 또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김은국 선생님 두 사람이만 밥 먹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실제로 만나서 밥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솔직히 김은국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나 이것보다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얘기했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겠죠. 두 사람이 이제 30일 저녁 6시에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한식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한정식집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근처에 계셨던 분들은 진짜 엄청난 개 타신 거죠, 그렇죠? 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김은국 선생님 하는 얘기가 한 전 위원장이 진짜 술을 한 모금도 못 한대요.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그때도
제로 콜라를 마셨고 자기는 이제 막걸리를 갖다가 그냥 한 병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 당연하죠. 지금 뭐 한 두 달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대요. 후보자들의 요청으로 하루 16곳에서 17군데 유세 일정을 소화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국 후보자들을 도와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김우고 쌤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참 진짜 기가 막히죠. 그렇죠? 하루에 17곳에 17곳까지. 그러니까 그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총선 기간 동안에 자동차로 운행한 그 키로수가 한 6천 킬로미터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하루에 16군데, 17군데 그렇게나 유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세를 받아서 지들이 필요하다라 그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가가지고 유세까지 해줘가지고 당선까지 됐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등에 칼을 꽂고 있는 인간이 있으니 그게 진짜 사람입니까? 뭐 누구라고 제가 뭐 딱히 얘기는 하지 뭐 당연히 조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한동훈 위원장이 뭐 두 번, 세 번 가까이나 가가지고 조정은 당선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줬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 친윤계랑 같이 붙어 먹어가지고 한동훈 내치고 자기가 당대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그 권력욕에 찌들어 있던 인간 참 진짜 제가 다시 생각해도 기가 찰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기억에 남는 말 중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백수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백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소소하게 둘 다 이제 뭐 서울 출신인가 봅니다. 김문구 선생님이 서울 출신이셨나 보네요. 저는 당연히 경상도 출신이신 줄 알았는데 서울 출신으로서 살아온 동네 이야기 뭐 음악 이야기 뭐 이런 거 했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 뭐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당대회 나온다라는 거야 안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죠. 근데 김문구 선생님이 그거를 물어보기도 전에 식당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답답해가지고 막 음식 같은 거 이제 날라주다가 이게 한동훈인지 뭐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한동훈 위원장을 보자마자 식당 그 주인분께서 과감하게 이제 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거 108석밖에 안 나가지고 마음이 어떠시냐? 뭐 이렇게도 이제 물어보시고 다음에 당연히 당 대표 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살려주셔야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식당 주인분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냐? 그 직접적인 워딩 자체를 김홍구 선생님이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 말과 그 어떤 뉘앙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구상을 많이 한 것 같다. 이건 이제 김은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김은구 선생님이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될지 구상을 많이 한 것 같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준 것에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해 나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결심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분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드 후니마 하더라도 지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배나 지금 성장을 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한 10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해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국민의힘을 갖다가 다시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직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워딩 중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면 나는 한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김은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김은구 선생님 방송 나간다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공개가 된다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금 얘기인 거예요. 나 싸울 줄 안다. 할 말은 내가 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면 나는 한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고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여가지고 친윤계 일각과 그 일각이 일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윤계 일각과 홍준표 등으로부터 한동훈 축출론까지 나왔던 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아쉬워하는 것 같았대요. 왜 같은 보수파 식구끼리 힘을 모으지 못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던지느냐 이런 식의 또 생각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김은국 선생님의 얘기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과 김은국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국민의힘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거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라고 그 답답함을 느끼고 진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을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해서 막아주는 그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